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엄청 춥던데, 아침 오실 때 감기 많이 걸린 사람들 있더라고요.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초반에 막 달리시는 분 있더라고. 지난주에 밤 10시까지 막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너무, 처음에는 좀 놀면서 하세요. 네, 너무 빡시게 하지 마시고. 자, 오늘 그 페이지는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지구 단위기구역 관련된 거 할 건데, 그 전에, 지난주에 했던 문제 한번 풀어보고 뭐 갈게요. 네. 지난주 복습할 건데 분명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지난주 했던 내용 중에 하나 볼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또는 택지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다. 맞다 틀리다 딱 했을 때 우리 도시군 관리 내용이 용계 기도 지 입돌아간네에서 6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계 기도 할 때 도가 뭐였지?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인데 뭐가 어색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도시공간의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얘는 택지개발 사업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OX, XX. 그래서 요거 틀렸다 해서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공간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지문에 요 앞글자만 딱 외우니까 뒤에 것까지 안 읽어서 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택지개발 사업은 우리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도시적 용어정이 나올 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만을 말한다. 이게 정의다. OX. X 단위 틀린 게 현재 인구가 몰려 있거나 앞으로 여기가 밀집이 예상이 되니까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는 얘네들을 도시적으로 묶어놓는 거죠. 그럼 여기 현재 상태만 보는 거 미래 상태까지 포함해야 돼. 그래서 현재 모여 있는 지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모일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도 포함하겠다 해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여기 이 단어를 뺀 거예요.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의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즉 미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뺀 적이 있어요. 감정평가사 문제였거든요. 세 번째 문제가 자 관리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관리 지역 그러면은 성격이 일단 몇 개냐면 3개. 도시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농림 지역으로 정하기 애매하고 자연환경 들어가기 애매해서 도시 지역에 준한다 그러면 앞으로 개발할 땅이니까 무슨 관리가 해야죠? 계획관리.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보전이잖아. 그래서 무슨 관리? 보전 관리. 농림 지역은 농산물, 임산물 뭐예요? 생산 지역이라 무슨 관리? 생산 관리. 그러면 관리 지역이란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시 지역과는 관련성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 무슨 관리 있어요? 계획 관리. OX, X. 요거 옛날에 그 도시 지역의 개념 있는 거 뺏어냈었던 거. 그래서 여기 도시 지역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관리가 있어요? 계획 관리.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보전이 좀 필요한데 제한적 개발 허용하겠다. 그 무슨 관리예요? 계획 관리. 그리고 농림 지역이란 농업 진흥 지역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할 때 자 여기서 농림이 2글자잖아요. 농지하고 뭐 산림을 줄인 말이에요. 그럼 농지 중에 농사만 지어라가 농업진 지역이에요. 산림 중에 보존할 산지가 2가지가 있는데 보존산지랑 무슨 산지 있어요? 준보존산지 있어요. 그럼 얘는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야 되네? 농업진흥 지역이나 또는 뭘로? 보존산지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해야지. 그래서 틀렸다. X. 그래서 여기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 뭐하고요? 진흥지역하고 무슨 산지? 보존산지도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업의 보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보존산지가 빠져서 틀린 겁니다. 그럼 마지막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만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 보전 도시지역은 전국토는 도간 농자로 구분한다. 맞아요? 이 성격 급하면 또 틀려 이거. 예. 도간 농자는 맞는 것 같은데 도간 농자 할 때 농이 뭐죠? 농림지역이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죠.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었던 거예요. 분위기가 왜 이러지? 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예. 도간 농자 할 때 농업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이에요. 그래서 X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가 농지법에서 따로 나오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용도지역이지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은 아니다. 그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간의 내용 중에서 용계 기도지 할 때 아까 전에 요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지 여기다 택지개발 사업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난주에 용쓰리 했었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 정의는 무조건 한 번은 꼭 읽어 두셔야 저런 거는 그냥 거저 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지구 같은 경우는 정의를 잘 안 내요. 세분을 주로 내고 개발제한 개도시수 있었죠? 얘도 지정권자 아니면은 누구밖에 안 나요? 목적밖에 안 나와요. 근데 혹시 기억이 날까? 개발제한구역 누가 지어하냐? 개발제한구역은 규제가 엄청 세기 때문에 이분 아니면 못해. 누구야? 국자. 도시 거꾸로 시도지사 대장. 이 시가 시도지사 국가에 관련될 때만 국자. 수사는 국토부가 아니라서 해양수산부 장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결정권자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국토부 장관만 했는데 바뀌었다. 2018년 1월 1일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용도지역 할 때 대한민국 안에 들어있는 여기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을 요 5가지, 6가지로 규제를 해놨는데 용도지역이 먼저 지정이 돼야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필요하면 용도 뭐 만든 거죠? 지구 만들었고 필요하면 외곽에다가 개발 무슨 구역? 제한구역에서 용도구역 만들었었고 기억나는 거죠? 나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추억을 한번 되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도로 설치하는 이유는 용도지역에 맞게끔 기반시설의 용량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도 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난잡하게 개발이 될 것 같이 막 몰리는 지역은 특정한 지역 일부를 지정해서 안 되겠다. 여긴 도시개발 사업도 하고 정비사업도 하고 하려면 난개발 막으려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일부 묶어버리는 게 있어요. 일부 묶어버리는 걸 뭐라고 하지? 지구 단위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다시 그 지역을 거점으로 살려보겠다 했던 게 무슨 구역이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요 안에서 이제 오늘 할 게 지난주는 용쓰리를 한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지구 단위 계획하고 사적 개발행위랑 여기 도로 설치하는 거 있죠. 이 기반시설이 아직까지는 설치는 안 됐는데 설치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짜면 이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결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도시군 계획에서 결정이 됐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요. 그래서 그 2가지 사업 관련된 거 하면 국토계획법에서 중요한 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개발법이 따로 있어서 개발법 다음 주에 할 거고 정비사업은 무슨 법이 있겠네? 정비법. 그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농지법은 용어 정리 정도만 해두면 끝나는 거예요. 뭐 막상 또 하니까 양이 많지 않죠. 뭐 3,000개 주면 금방 끝냅니다. 농지법을 1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중개사법은 2달을 하잖아. 2달 하는데 전 1시간에 끝내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거 정도까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요 지구 단위 계획 할 건데 지구 단위 계획 정의할 때 요 지구가 이게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이음절로 된 4단어예요. 그 4단어를 조합해 놓을 때 무슨 뜻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조합을 해놨겠죠. 예전에 난개발 정의는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개발이 된 형태를 난개발이라고 해서 뭐 예전에는 용인시가 그랬지만 지금은 용인시 너무 좋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용인시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런 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계획도 잘 짜고 기반시설 많이 설치해서 지금은 이번에 제일 땅값 많이 오른 올해 1위가 어디냐면 용인시예요. 용인시 어디? 기흥구, 원산면, SK 하이닉스 들어가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예. 부동산에 관심도 좀 가지시고 자격증만 갖지 마시고 재테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지니까 이걸 막으려면 이게 왜 난개발이 됐냐라고 고민을 했더니 계획 안 짜고 계획 없이 그냥 우선 개발부터 했던 거예요. 그럼 이 개발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했었어야 되냐면 선 계획을 짠 다음에 이 계획에 맞춰서 이 계획에 개발을 했으면 이게 난잡한 개발이 없어졌을 건데 요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도시를 다 개발하는 건 아니니까 개발할 땅들의 일부를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구가 영어로 쓰면 지구가 영어로 뭐예요? 지구? 얼스라고 그러면 가만 안 놔둬. 눈 확 찔러버려. 예. 지구 얼스 아니에요? 뭐예요? 블럭이라고 했죠. 블럭. BLOCK에서 독일에 있는 그 F 플랜하고 B 플랜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을 독일에 가서 도시계획을 공부하러 와라 10명인가를 보냈었어요. 2000년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야 독일이 왜 이렇게 도시계획이 잘 돼 있냐 했더니 얘네들은 개발을 할 때 전체 도시가 있으면 전체 계획이라는 걸 풀 계획이라는 걸 짜는데 요 개발할 지역별로 이렇게 블럭 단위로 해서 B 플랜이라는 걸 짰었어요.
요거를 이제 요 지역이 개발이 잘 되고 요 지역이 개발 계획이 잘 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통합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풀 계획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먼저 개발 계획을 짜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블럭 단위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해석을 하면서 블럭이란 말 쓰지 말고 지구라고 바꾸자. 특정한 지구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 지금? 그럼 여기를 단계적으로 뭘 짤 테니까 계획. 그럼 여기서만 짜라라고 되는 거야. 그럼 먼저 1번에 구역 지정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이제 뭐 하면 되겠네? 구역이 지정됐으면 뭘 짜면 되겠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단어가 어려울 뿐이지 얘네들이 만든 원인만 알면 돼요. 그럼 무슨 계획을 짜면 되겠네?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짤 때 요 내용 안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 추상적으로 나와야 돼. 고민을 해봐야죠. 야, 여기 지역을 개발할 거면 요 안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최고 높이를 여기로 통일시켜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멋대로 해라 그랬는데. 통일시키고 건폐율도 뭐로 하고 용적률도 뭐로 하고 무슨 건물 들어오지 말고 간판 4층으로 다 내리고 뭐 간판의 크기는 이걸로 하고 미관까지 다 건드려 버려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규제까지도 해버리겠다는 거야. 구획 정리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갈 건물의 용량도 맞춰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블럭만이라도. 요 블럭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짤 테니까 이 계획에 맞는 것만 더 개발해라고 만든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계획 안에는 구체적 계획이다, 추상적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이에요. 그럼 이거 보세요. 요 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짤 때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 했더니 기반시설은 2차로인데 건물을 25층을 지어놨어. 이거 안 맞죠? 얘가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에 맞춰서 건물의 규모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도로 1차선인데 막 20층 짓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를 짜놓겠다는 거야. 기반시설의 배치하고 뭐야? 규모. 단어가 좀 어려워도 요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어디다가 배치를 하고 여기다 규모를 4차로로 할 건지 8차로로 할 건지 뭐 이걸 짜놓은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건축물의 높이 최고 한도랑 최저 한도가 같이 맞아야 돼요. 건폐율도 맞아야 되고 뭐도 맞아야 돼? 용적률도 맞아야 되고 용도 제한까지 합니다. 여기를 지정한 목적이 예를 들어서 지정한 목적이 문화 목적으로 문화 단지를 만들겠다. 문화단지인데 용도 제한할 때 그럼 문화단지인데 여기 상업지역이었어요. 상업지역에 거기다가 나이트클럽을 넣었다. 문화단지인데 나이트클럽을 넣었어. 이거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 관광 나이트는 또 관광하고 달라요. 그 관광이 아니에요. 예. 그럼 이 관광은 그 관광이 아니라 문화관광이거든요. 문화관광단지 조성을 하는 건데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다 나이트클럽을 넣었다. 법에는 돼요. 상업지역에서는 위락설이 허용된다라고 돼 있지만 이 구역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구역에서는 용도도 제한할 테니까 상업지역이어도 야 거기는 위락설은 들어오지 마라고 불허용도 이렇게 써놔요. 그럼 대신에 걔한테 혜택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부 앤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너 규제하는 대신에 행위 제한 뭐 해줄게? 완화해줄게. 그래서 요거 구역이 계획이 지정돼서 이제 얘가 개발을 할 거예요. 개발을 할 때는 얘한테 행위 제한을 뭐 해주겠다? 완화라는 게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인센티브라고 그러죠. 인센 좋아하잖아요. 목적 달성하게 되면 좀 더 주는 거. 예. 그럼 얘가 너 기존에 있던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40%였는데 우리 말 들으면 너 40%가 아니라 1.5배까지 완화해 주겠다. 40에 1.5배면 60%. 그럼 1.5배 150%까지 완화해 주겠대. 용적률은 해당 지역이 10층까지밖에 못 졌는데 너 20층까지 짓게 해 주겠다. 그럼 고마운 거죠. 좋은 거죠. 10층까지밖에 못 졌는데 20층까지 짓게 해 준다는 얘기 용적률을 몇 배로 완화해 줬다는 얘기? 2배. 2배니까 200% 완화 최대. 그래서 건폐율은 얼마까지? 150. 이거는 150%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150이 1.5배. 지금 있는 거에 200%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40%였다. 그럼 얘는 얼마까지 완화해준다는 거야? 480까지 2배를 완화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지. 그럼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 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입체적 개발이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만든 게 지구 단위 계획인데 개념이 안 들어와 있으면 맨날 지구 단위 계획만 나오면 뭐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체예요. 개발할 일부에 지정해서 기능 뭐 해주겠다.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기능 증진시켜서 미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당해 지역을 난개발을 막으려고 도입한 제도 뭐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럼 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계획에 맞아야 되니까 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개발하면 돼야 안 돼?
근데 여기서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5번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하면 여러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해서 5가지 사유가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인 지역이라고 나와요. 그럼 그 구역은 뭘 짜고 있겠네 이거? 그럼 몇 년 안에 짜라 이런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느낌상 몇 년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몇 년 같아요? 3년. 그럼 구역 지정되고 몇 년 안에 계획을 짤 거니까 이 3년 동안 이 계획이 안 나오면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럼 3년이 되는 날에 안 짰다. 그럼 다음 날에 개발구역 지정한 거 미안하니까 효력을 잃게 하겠다.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효력을 잃는다. 실효. 실효된다. 이렇게 돼서. 그럼 사람들이 실효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여기 구역 해제됐어요라고 알려주는 거 우리 뭐 한다고 그러지? 고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중앙관소 소식지를 관보라고 하고 지자체 소식지는 공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해제가 되면 해제된 날에 다음 날에 당연히 실효된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공보에 고시하는 형태로 알려야 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써놓은 거지. 해제된 거 모르니까 고시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개념이 그 개념인데 정의 한번 봐볼게요. 거기 100페이지에 1번에 개요 보시면 거기 지구 단위 계획 해놓고 26회하고 30회 써 있죠. 우리가 몇 회 공부하는 거죠? 31회인데 30회 때 나왔던 게 되게 쉬운 게 나왔어요. 누워있어 가만히 있어도 맞을 거. 거기 정의가 나왔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면 앞으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있으면 전부를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부에 일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시키며 미관도 이쁘게 규제를 다 하겠다.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기를 말한다. 요 내용 중에 키워드는 일부 기능 증진 미관 개선 그 다음에 뭘 양호 일증 양인데 일부란 말을 맨날 전부로 바꾸거나 전부 또 일부로 바꾸거나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맨 앞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면을 빼고 그 지문 그대로 박스로 준 다음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계획은 뭔가 답이 지구 단위 계획이었어요. 별거 아니죠? 이건 맞추라고 낸 거죠. 근데 억지로 틀리신 분도 있더라고. 그럼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됐으니 뭘 짜야 되겠네 이제 계획. 그럼 계획 수립할 때는 이러이러한 걸 고려해서 짜라. 난개발 막기 위한 내용들만 써놨어요. 근데 1번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거니까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앞글자를 땁니다. 도주해그 뭐 그래서 도가 뭐냐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러고 그럼 외울 필요도 없고 이런 거를 기준으로 주는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대부분의 기준은 누가 정해준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2번에 하나만 밑줄 치면 됩니다. 2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분이 정한다 하나만 밑줄 치면 돼. 국장이 정하는데 그 기준이 기억부터 뒤에 넘어가시면 한 페이지 반이 더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쓰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까봐 거기 이하 생략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가지고 좀 명을 길게 해드리려고 내가 일부러 이하 생략했어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무슨 계획의 내용이었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뭘로 하는 거였었지? 무슨 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였잖아요. 얘가 용, 개, 기, 도, 지할 때 지잖아 이거. 그게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건데? 아까 도시군 관리 내용이잖아요. 그럼 결정원자 누구예요?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 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여기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입안에서 뭐 하는 절차인데? 결정하는 절차인데 결정할 때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이 지정하거든요. 그리고 예외가 누구예요? 국장인데 여기서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럼 이분이 결정할 때 이분이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는 건데 예전에는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은 윗사람이 누구죠? 시장군수 윗사람. 시군은 뭐에 들어있어요? 시도지사라고 하면 안 되지. 도지사라고 그래야지. 시군구 할 때는 시도지사지. 근데 여기는 시장군수잖아요. 시장군수 윗사람이 누구예요? 도지사. 도지사한테 승인 얻었는데 지금 바꿨어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도지사를 거쳐가니까 진행의 속도가 늦어져서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시장군수가 결정하겠다. 그럼 결정원자가 누구로 된 거냐면 어느 분이 더 높으니까 그럼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게 정의가 됐지. 그래서 여기 101페이지 그 박스의 중간에 3번에 쌍가로 3번 찾으셨어요? 거기 보시면
지구 단위 구역 및 지구 단위 결정은 뭘로 할 겁니까? 지구 단위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은 뭘로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럼 누가 결정할 건데요가 나와야 되죠. 그럼 이제 큰 2번에 1. 임의적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임의적이라는 건 지정하여야 한다에 할 수 있다. 그걸 모를까 봐 걱정이 돼서 가로에 써놨어요. 지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국장, 시도지사 누구로 써있네? 시장군수죠. 이게 재작년까지는 시장 군수가 아니라 국장, 시도, 대장은이었었어요. 지금 누구도 결정하는 거로 바뀌었다. 시장 군수도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에 얘는 밑줄 치세요. 전부 또는 일부. 아까는 일부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은 또 전부 또는 일부라고 돼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지도를 딱 보면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에요. 그럼 여기 도시개발구역 뭐 할 땅이죠 이거? 개발할 땅이에요. 그럼 도시공객 수립 대상 지역의 먼부를 지정해서 일부 지정해서 기능 증진하려면 여기다가 뭐 지정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이 개발구역의 전부를 지정해도 되고요. 일부를 지정해도 된다고. 그럼 이게 도시공객 수립 대상이란 말이 나올 때는 무슨 말을 쓰고요? 일부. 개발구역이란 말을 쓸 때는 전부 또는 뭐? 일부. 그래서 다음 박스에 있는 애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해석할 때. 제 말 이해되셨어요? 앞에 주어가 도시군객 수립 대상 그러면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중에 먼부에 대해서 일부. 근데 개발구역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뭘?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용도지구부터 뒤에 넘기시면 10번까지 있죠. 한 페이지 반이죠.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면 못 풀어요. 근데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 하라고 했잖아. 벌써 기분 안 좋아졌네. 어떡하? 금방 해. 아마 안 외워도 돼요. 제가 외우는 방식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봐봐. 여기 제일 먼저 1단계가 개발구역의 지정이고요. 지정이 되고 나서 뭐 짜는 겁니까? 계획. 그 다음에 3단계가 뭐예요? 개발.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얘부터 지정해야죠. 그럼 법을 만든 사람은 구역 지정이 뭐다? 지정이 되면 뭘 짠다? 그 다음에 뭘 완화해 주겠다? 그럼 나중에 여기는 난개발이 안 될 거다. 순서대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순서대로 설명하는 건데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은 두 개로 나누죠. 임의적 지정하고 임의적 지정하고 필수적 지정으로 나누죠. 임의적이라는 건 지정. 할 수 있다고. 얘는 지정. 안 한다. 이거를 좀 축소를 하자. 다 쓰려고 했는데 안 쓰고 싶어서 두 개로 나누자. 임의적 지정하고 필수적 지정. 요거는 반드시 지정하는 거고 이건 주로 도시지역일 때. 도시지역 외에도 개발할 땅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하는 대상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 2번, 3번. 크게 이제 그려놓고 거기다 살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개발할 땅들이 난개발이 되지 보존할 땅이 난개발이 되지는 않아요. 그럼 요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땅들이 아까 한 페이지 뭐였죠? 반 정도 있었잖아. 걔네들의 특성이 전부 다 개발할 땅만 써 있어요. 보존할 땅은 한 개도 없어요. 딱 보고 초등학교 이상 나왔으면 이거 듣고 개발할 땅 같다, 보존할 땅 같다 느낌은 올 거예요. 제가 묻는 말에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로만 대답하면 돼요. 도시개발구역 개발할 땅이죠.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있다라고 대답하시면 돼. 눈만 뜨지 말고 입도 열고 오버라크 좀 택지개발지구 있다. 개발 제한구역 아니죠. 지정할 수 없죠. 개발 제한구역이니까. 보존산지 없죠. 당연한 거. 이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못하지. 이렇게 가야지. 않으면 한 페이지 반을 다 외워야 돼요.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관광단지, 관광특구, 산업단지 다 개발할 땅이잖아. 녹지지역 못하죠. 녹지가 주거로 바뀐대요. 그거 가능한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인데 해제된대요. 그럼 개발할 땅이니까. 그런 말들만 모아놨어.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혹시 취락지구라는 단어도 들어봤고 고도지구라는 단어도 지난주에 들어봤어요. 그럼 취락지구 지정되면 좋은 거라고 나쁜 거라고? 좋은 거라고요. 왜 좋은 거지? 개발할 땅이니까. 그럼 용도지구도 있겠네.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은 안 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 안 되는데 도시제한구역 안 되는데 공원은 안 되는데 얘가 뭐 되면 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네?
해제란 말이 없으면 지정을 못하고 해제가 된다는 말이 나오면 지정할 수가 있다. 녹지 지역은 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녹지가 주거 지역으로 바뀌거나 상업 지역으로 바뀌거나 공업으로 바뀐다. 그럼 좋은 거죠. 그럼 얘는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ing 뭐 할 땅들이면 대부분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개발. 보존할 것 같으면 지금 안 된다라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페이지 반이 요거예요. 용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용산? 마운틴 드래곤 해가지고 요거 미군 부대가 이전하면 유휴토지 남죠.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하자. 그리고 옛날에 용산에 주거 기능도 넣고 상업 기능도 업무 기능 넣어서 복합 기능 하자고 그랬는데 그럼 난개발 가능성 있는 거죠. 그래서 용산 같은 데가 대표적인 지정 대상 지역이었었어요. 그다음에 필수적이라는 건 얘네들 중에서 다음 두 가지에 해당되면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한다 해서 얘는 암기를 좀 해둬야 되는 거라 얘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얘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일단 얘부터 한번 볼게요. 거기 1번에 용도지구, 2번에 도시개발구역, 3번에 정비구역, 4번에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5번에 대지조성사업지구, 6번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7번에 관광단지, 관광특구. 그 7번까지를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개발할 땅들 같죠? 근데 8번은 글씨가 좀 진해졌을 겁니다. 잘 나오니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은 지정 못하지만 뭐가 되면 여기서 해제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푸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해제에다 동그라미 하셔야죠. 그 다음에 녹지는 안 되지만 녹지가 뭐로 바뀌면 주, 상, 공. 또 새로 도시로 편입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잠깐만 오른쪽에 팁이라고 돼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그거 보시면 아까 시장 군수가 입안했던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할 때는 옛날에 도지사한테 결정차 했는데 지금은 누가 직접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 유의해라. 이렇게 책을 잘 써라. 깜짝 놀라요. 너무 중요한 지문이에요. 잘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로 한 장 넘기시면은요. 첫째 줄 보시면 준주거, 준공업, 상업, 낙후된 도시 기능을 회복, 균형 있는 발전 이거 다 뭐 할 땅들이에요? 개발할 땅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단어 보자마자 개발할 것 같구나. 근데 거기서 요건을 외우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8에 3번 보시면 동그라미 8에 3은 찾으셨어요? 네. 도시지역 내 유휴 토지가 뭐냐면 유휴가 뭐냐면 이게 쉬는 땅이에요? 놀리는 땅이에요? 유휴지가 있고 휴경지가 있어요. 유휴지, 휴경지가 있어. 농사를 안 짓고 놀리는 땅이 있고 쉬는 땅이 있어. 지력 증진하려고 쉬는 땅이 있어. 유휴지는 뭐예요? 뽀빠이하고 올리브가 했었어요. 올리브가 뽀빠이한테 놀자고 그럴 때 어떻게 해? 놀자고 그럴 때 유후 그러잖아. 유후 놀자 그러잖아. 유휴지가 놀리는 땅이에요. 휴경지는 쉬는 땅이에요. 휴경지가 나쁜 땅이에요? 걔는 나쁜 땅 아닙니다. 나쁜 땅은 놀리는 땅이에요. 무슨 땅? 유휴지예요. 유휴지, 휴안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유효된 토지, 놀리는 땅이 효율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교정시설이면은 뭐 얘기하면 감옥, 교도소 이런 거, 군사시설, 미군부대. 얘네 그 밖에 대통령 영의저한 시설을 이전하고 재배치한다. 용산에 있던 미군부대 어디로 다 갔어요? 평택으로 갔으니까 유휴지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 난개발 가능성이 있으니 지구단위 구역 묶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역, 니은 요건 안 보셔도 되고 9번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관리 필요한 지역 개발할 땅이죠. 지정할 수 있다. 10번에 그 밖에 양호한 확보, 기능, 증진, 미관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 영의제한 지역에서 기역부터 시효까지도 다 개발할 땅들입니다. 좀 이따가 15도시 개발의 허가 제한했다가 풀리면 개발할 땅, 뭐 기타 뭐 재건축 구역 뭐 다 개발할 땅들이에요. 그럼 그 한 페이지만 외우지 마시고 눈도장 찍어 두는 거고 기억한 거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오른쪽에 2번이 중요합니다. 103페이지 필수적 지정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거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관계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건축 계획에 수립이 이미 되어 있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사업이 시행이 밑줄에 끝난 후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가 앞으로 밑줄 치라 그러면은요. 밑줄은 이렇게 치면 되고 현관펜 칠하세요. 그럼 현관펜 이렇게 색칠하면 돼. 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키워두고요. 그리고 제가 키라고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온 파트고 P라고 쓰잖아요. P라는 거는 나올 것 같은 거.
포인트라는 뜻인데. 언제 이거 쓰고 있어.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형광펜 없으세요? 네, 사줄게.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예. 형광펜 300원이면 되잖아. 예. 집 하나 내가 팔 테니까 다음 주에 형광펜 없으면 오세요. 내가 사줄게. 예. 그래서 밑줄 치는 거 하나랑 형광펜 치는 거 동그라미 요것만 하면 돼요. 나중에 빨리 보려면 그거 해놔야 돼. 지금은 물밑 작업하는 거고 이제 기본 이론 또 들어가면 그때는 X 하는 게 나올 거예요. 보지 말 것, 봐야 될 것 이렇게 할 거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예. 자 거기 중요한 단어가 끝난 후라는 데다 밑줄 쳤어요. 거기 10년 동그라미 치세요. 얘는 핵심이 끝나고 나서 몇 년 지났다면. 근데 그게 모든 땅이 아니라 지금 봤던 한 페이지 반 있었죠. 걔네들 중에 두 놈만.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둘만 그래요. 그 기억하고 니은의 특징이 뭐냐면 정비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오래된 지역이 슬럼화돼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 지나면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됐을 때 딱 다시 무조건 묶어라.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그러면은 신도시잖아요. 우리나라 신도시가 딱 지정돼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파트 들어서고 뭐 하는데 자리 잡는데 일반적으로 10년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3기 신도시가 뭐 분양이 다 끝났다. 그럼 아파트 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도로가 이제 슬슬 이제 좀 생기고 나면 빈 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물스물 뭐 올라올 거예요? 개발 올라와요. 그래서 난개발 막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 딱 두 가지만이에요. 그래서 정택이 10살이라고 저희 아들 이름이 정택이에요. 외워두세요. 우리 아들 이름 뭐라고요? 정택이 몇 살? 10살. 이따가 제가 우리 아들 이름 뭐야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 안 돼. 정택이 몇 살이? 10살. 정비구역하고 택지 개발 끝나고 몇 년? 10년인데 시험에 가면 개택이로 나왔어요. 개발구역이 완료되고 10년 아니고 무슨 구역이에요? 정비구역. 정비구역을 개발구역으로 택지개발지구를 대지조동 사업지구로 바꿔서 냈었어요. 지금 내가 시험 문제 관련된 거 아니면 저 얘기 안 해. 정택이 몇 살? 10살. 됐고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현관편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에다가. 얘는 시험에서 예를 갖고 틀리게 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인데 기역의 밑줄, 시가와 조정구역 밑줄, 공원 밑줄, 해제 동그라미.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뭐 되는 지역에 해제. 그 다음에 니은의 밑줄, 녹지 지역. 그리고 주상공, 주동그라미, 상동그라미, 공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녹지가 뭐로 바뀌는데 주상공. 근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이거? 이거 아까 어디서 봤었죠 이거? 여기 있었잖아요. 그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정택이 몇 살? 몇 살? 10년이라고 정택 10년. 그리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뭐 될 때 해제. 녹지 지역이 뭐로 바뀐대? 주거 지역이랑 상업 지역이랑 공업 지역으로 바뀔 때.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도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있었잖아요. 해제가 되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 면적을 도시화시키는 거는 난개발에서 너무 크다.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한다로 뺀 거예요. 그럼 요 30만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좀 큰 면적을 따질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30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 왜 30만이냐고 말하면 이거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잠깐 보실래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남자애가 있는데 얘가 171cm입니다. 얘 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일단 정보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잖아요.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크죠? 엄청 큰 거야. 중학교 1학년이면? 그래도 좀 큰 편인 것 같죠? 느낌이?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큰가 봐? 이게 성인이래. 성인 남자. 성인 남자입니다. 171cm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176이면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없이 큰 거예요. 176이면 진짜 큰 거예요. 큰 거라고. 175면 진짜 작은 거예요. 175면 내 기준인 거거든. 이건 제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전국 평균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균 잡았더니 성인 남자가 172cm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게 172보다 크면은 뭐예요? 큰 거고 작으면 작은 거야. 지나가다가 남자가 딱 보이는데 키 몇이에요? 그랬더니 저 173인데요. 키 크시네. 들어오세요. 이렇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놀이기구를 타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이거보다 작으면 못한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게 야 면적이 크다라고 하는 거를 30만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럼 30만보다 크다 그러면 되게 큰 면적인데 그게 시가와 공원이 해제되면 이거 반드시 지정해라. 29만은요. 그럼 걔도 불쌍하니까 해?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기준을 그냥 잡은 것뿐이에요. 30만은 그냥 단순한 뭘 뿐이에요. 그냥 기준일 뿐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얼마를 기억하셔야 돼? 30만. 그럼 만약에 20만 제곱미터의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가 되면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 그냥 할 수 있다예요. 40만이 해제되면 하회한다요. 기준을 30만 잡아놨기 때문에. 그럼 기준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예. 그래서 30만만 기억하면 돼요. 30만 이상의 시가와 공원이 뭐 될 때 해제. 30만의 녹지가 뭐로 할 때 주상공. 그럼 반드시 지정을 하여한다. 됐고 그 다음에 3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정 요건이라고 그래서 도시지역 바깥에도 개발할 땅들이 있으니 걔네들은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된다. 여기 잠깐 보세요. 도시지역 외에서 해놓으면 우리 도시지역 외 지역이면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분지역이 이게 도시 바뀌죠. 관리지역이 몇 개로 세분 되지? 3개 보, 생, 개. 여기서 개발을 할 땅이 대상이 될 거니까 어디가 개발할 땅인지부터 찾을게요. 어디가 개발할 땅이지? 그럼 얘는 지정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 계획관리 써 있어요. 그걸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지역에서도 외에서도 지구단위계 구역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건폐율이 얼마죠 얘가? 40에 용적률이 100. 원래 20, 80, 20, 80, 20, 80, 20, 80이면 40, 100이었잖아. 개발하라고. 근데 농림지역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개발진흥지구 지정했어요. 이거 건폐율 용적률 특례 규정이었는데 개발진흥지구면 얘 도시 바깥에 개발할 땅이랑 누구랑 똑같이 계획관리랑 똑같이 건폐율 얼마에? 40, 용적률 얼마? 100. 이거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개발할 땅이네요. 얘도 개발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다. 하나 더 있어요.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이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규제하던 걸 풀었잖아요. 뭔가 대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지정해서 대체하겠다. 도시 바깥에서. 그래서 이게 크게 3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계획관리랑 개발진흥지구는 일정한 요건에 맞아야 돼요. 이 요건에 맞고 개발진흥지구도 요건에 맞으면 지정해주겠다. 개발진흥지구 요건에 또 맞아야 돼. 근데 이 요건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기본 이론할 때 제가 딱 한 번 할 건데 그때 아니면 안 할 건데 일단 개념은 요 3가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거기 1번부터 보시면 1.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0% 이상 밑줄 하나 칩니다. 계획관리지역. 자, 계획관리지역만 밑줄 치셨나요? 그리고 그 구역에 다음 정하는 요건이 맞아야 된다. 면적 요건, 뭐 위치 요건 이런 것들이 박스에 있는 건데 그거 보지 마세요. 지금 뒤로 넘기면 쌍가로 2번이 있을 겁니다. 쌍가로 2번에 개발진흥지구 밑줄 치시고 대통령 영의전 요건에 해당하는데 그 요건이 1번에 쌍가로 위에 있는 박스 요건에 맞으면서 동그라미 2번의 조건도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용도지구 폐지 밑줄 치세요. 그리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에다가 밑줄. 폐지해서 대체하려고 할 때 그럼 크게 보면 몇 군데네. 도시 바깥에서는요. 3군데. 무슨 지역 하나 하고요? 계획관리랑 무슨 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용도지구 폐지로 대체할 땅이죠. 단 안에 박스에 있던 요건 있잖아요. 안 나온다고 잘. 근데 그 박스 외우면은 또 이제 한 30분 해야 되는데 그 30분을 날리는 거는 기본 이론 할 때 한 번 날리고 안 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수 있는 거 잘 나오는 거 더 보는 게 나니까. 그거는 일단 3가지 조건에 맞으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이 된 거죠. 지정됐으면은 뭘 짜야 되겠다 이제. 계획 몇 년 안에 짜야 돼요? 3년. 그래서 오른쪽에 3번으로 합니다. 105페이지 가면 큰 3번 보세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용.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밑줄 칠게요. 2와 4 사항을 포함. 둘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에다 밑줄. 그럼 밑에 8번까지 있는데 8번까지 있는 것 중에 꼭 짜야 되는 거는 몇 번하고 몇 번? 2번하고 4번. 그걸 꼭 포함해야 된대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박스 그대로 준 다음에 반드시 짜야 되는 거 골라라가 시험 문제였었어요. 여기 잠깐 보실래요? 제가 아까 내용이 8가지 있다고 그랬죠. 아까 기건해가 이 2가지는 꼭 짜라고 그랬지. 그러면 2번 보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나올 거예요. 2번 봐봐요.
이 대통령 영의자 밑줄 기반인설의 배치 규모 현관펜으로 기반인설의 배치와 규모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키워드예요. 얘가 나와야 이제 건축물에 뭐가 나오겠네요. 용도 제한 건폐율 나와야겠네. 그럼 사항이 보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 나올 거예요. 4번 밑줄 현관펜 쭉 칩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그럼 지금 2번하고 4번 현관펜 하셨죠?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그대로 준 다음에 반드시 짜는 거 고르세요. 그럼 뭐하고 뭐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2번하고 4번 고르셔야 돼요. 근데 시험장 가면 5번 고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 5번도 건축물이라고 써 있거든요. 응? 그 배치 형태 색채. 자, 빨간 색깔을 썼으니까 야, 이게 도로가 부족해? 응? 빨간 색깔 썼으니까 도로가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용량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5번은 반드시 짜야 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4번은 용량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제한은 반드시 짜서 난개발을 좀 막아보겠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7번의 교통처리계획,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나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 영의자하는 거. 그럼 1번부터 8번까지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거는 그 건축계획까지 다 포함하고 있구나. 꼭 짜야 되는 건 아까 기가 뭐였지? 기반인설 배치규모, 건이 뭐예요? 건축물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지워버려야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지정이 되고 난 몇 년 안에 계획 짜야 돼요? 몇 년? 3년. 3년 안에 꼭 짜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기가 뭐예요? 기반인설의 배치 규모나 건축물의 높이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이걸 머릿속에 안 넣어놓으면 이따가 그 지구단위 도면 보고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한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지구단위 수립 기준에서 아까 기준 하면 어느 분이? 국장. 그럼 기준 동그라미, 국장 동그라미 하면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기준 동그라미하고 국장 동그라미.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볼까? 4번. 자,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뭐를 짰습니다. 그럼 짰으면 이제 뭐 하겠는지? 개발하려면 행위자 뭐 해준다고요? 완화. 그래서 국토계획법률에서 완화해주는 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두 가지 완화해주고 세 가지. 건축법의 대지 조경, 대지도로 관계 높이 제한, 1조 제한, 공개공지. 주차장법의 두 가지,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그럼 이 10개 외울래요? 2개 기억할래요? 그 10개가 지금 방금 완화되는 게 10개 있었잖아요. 이렇게. 10개 있었잖아요. 근데 완화 안 되는 거 두 가지 있어요. 우리 부동산 그러면은 서울대예요, 연대예요? 부동산 딱 그러면? 부동산 그러면 대학교 중에 유명한 대학교 있잖아. 연대, 고대, 서울대, 건대. 건대 몰라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우리나라 최초 생긴 학교. 그래서 건대라고 그래. 건축선하고 대지 분할은 완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현관편에 놓는데 참고해다 하셔야 돼. 답으로 얘네가 나오거든.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과 뭐는 완화되지 않는다. 건축선. 그래서 건축선하고 대지 분할 제한은 완화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왜 완화를 못 해주는지 알면 돼. 도로인데요. 이렇게 했어. 대지가고 도로가 만나는 경계선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건축선. 그럼 A 입장에서는 이 건축선을 밀고 싶을까요? 당기고 싶을까? 건축이 가능한 한계선이란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밀고 싶을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애도 밀어줘. 그럼 이거 밀어줘. 그럼 뭐 어떻게 돼 이거? 도로 없어지잖아요. 그거 완화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선이 완화란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할할 때 크게 분할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작게 분할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게 조금 난개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작게 분할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최소 대지 분할 면적이에요. 길 완화해 주면 난개발로 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뭐하고 뭐는 완화해 줄 수가 없네. 건축선하고 대지 분할 제한. 그래서 옆에 참고에 써 있는 그놈이 왼쪽에 있는 거 4개 써놓고 아닌 거 고르세요. 그러면 건대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저는 이제 문제를 빨리 풀게 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됐고 뒤로 하나 넘겨볼까? 자, 그 완화 기준이 거기 심화해 보시면은 일단 2페이지 일단 보기 싫죠.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 줄 테니까 표로 제가 나중에 만들어 줄 거예요. 다 안 외우셔도 돼. 어떤 것만 하시면 되냐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준다라고 아까 잠깐 나왔었죠.
그게 뭐냐면 저기 인사동 가시면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고 아세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다는 얘기는 뭐가 안 다닌다는 뜻이에요. 근데 옆에 건물 짓는데 주차장 설치하라고 그래? 말이 안 되죠. 그럼 100% 완화줍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든지 한옥마을 있어요. 한옥마을. 한옥마을은 골목길이에요? 고속도로예요? 차가 안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라가 웃긴 거잖아요. 100% 완화줍니다. 그리고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라고 해서 차가 진입이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프로까지? 100%까지. 그게 107페이지에 6번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10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6번 있을 겁니다. 찾으셨어요? 그 지구단위 구역 지정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의 주차장 설치 동그라미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아까 무슨 마을 보전? 한옥마을 보전. 니은의 무슨 거리? 차 없는 거리 조성. 디귿의 무슨 진입금지? 차량 진입금지 구간. 요거는 주차장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100% 완화해주겠다. 그다음에 7번에 글씨가 좀 진한 곳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역 적용되는 용적률이 몇 %까지 완화해준대?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밑줄은 용적률 120%면 위로 가는 거 말하는 겁니까? 옆으로 가는 거 말하는 겁니까? 이게 개발지능지구 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 도시지역의 밑줄 개발지능지구. 현재 도시지역이 주상공인데 개발지능지구 지정됐다. 그런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에는 1.2배를 완화해 준대. 10층 질 거 12층까지.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용적률이 120%가 완화가 되려면 높이 제한도 똑같이 완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8번에 보시면 도시지역의 개발지능지구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 그럼 거기 높이의 몇 배라고 돼 있어? 120%죠. 용적률이나 높이는 둘 다 똑같아야 되니까 120으로 통일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에만 이제 현관펜 할 겁니다. 거기 둘째 줄에 최대 범위는 건폐율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50. 용적률 얼마? 20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해 주는 거라 요 숫자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 1.5배 2배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도시지역에서 완화되는 기준이고요. 2번은 도시지역 외에서도 완화가 되는데 걔도 1번의 둘째 줄에 현관펜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은 200. 숫자 범위는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해서 150하고 200을 바꿔놓고 냈었어요. 건폐율은 얼마까지? 150. 용적률은 200. 그럼 이제 뒤로 넘겨볼까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자, 구역이 지정이 됐고, 지정이 됐으면 이제 아까 3년 안에 뭘 짜라고 그랬어요? 계획. 계획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해라 라고 했는데 몇 년 안에 짰어야 되는데. 안 짜면 이거는 할 마음이 없는 거라 했잖아요. 3년이 되는 날에 실효시켜버리겠다. 효력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큰 5번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간 결정의 실효 등에서 큰 5번 찾으셨어요? 108페이지. 찾았죠? 그럼 1번에 실효사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미결정 미고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간 결정 고시가 됐는데 3년 이내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안 되면 3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 뭐 된 것으로 해제된 거, 실효된 것으로 본다.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효력을 잃는다. 항상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참고해 보시면 실효되는 날에 해당되는 날은 항상 무슨 날이다? 공법에서는 실효 다 다음 날이에요. 그 날에 다음 날, 그 날에 다음 날. 근데 이번에 개정이 돼서 추가됐던 게 주민은 입안은 못해도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지?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이 돼서 구역이 지정됐으면 5년 안에 착수해야 됩니다. 5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착수 안 했다. 그럼 5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구역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효 규정이 2개 나왔어요. 일단 계획 짜는 거는 몇 년? 3년. 주민이 제한해서 지정이 됐을 때는 몇 년 안에 들어갈 것? 5년 안에 들어갈 것 됐어요. 그게 2번입니다. 사업공사의 미착수에서 지구단위 계획 거기 밑줄 하나 칠게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것에 한정한다.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거.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거. 이거 누가 눌렀나?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몇 년 안에 이제 착수해야 되는데 5년.
도시군가의 결정고시로부터 5년 안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지구단위계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근데 이거 잃은 거 이 사람들이 알아요? 주민들이 몰라요? 그럼 뭐 해줘야겠네? 고시. 그래서 오른쪽에 실효고시라고 나올 거예요. 109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실효고시.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되는 날짜, 사유가 뭐다, 실효된 지구단위계 구역의 내용을 국장은 국토부 아까 관할 소식지가 뭐라고 그랬죠? 관보. 시도 시장 운수는 어디에다가 공보에다가 게재하는 방법에 따라 고시한다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정이 됐으면 이 개발행위 할 때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계획에 맞아야 돼. 그래서 거기 6번이 지구단위계 구역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그러면 이 지구단위가 안 맞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해당 벌금 먹어요. 맞게 해야 되고, 아마 아직 안 짜졌어. 지구단위 수립되지 않은 경우는 그때는 그거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기출 예제를 지금 현재 한 걸 가지고 기출 예제를 28번을 풀었는데 맞췄다. 천재입니다. 천재. 근데 고개 들어보세요. 이제 천재가 될지 안 될지는 이걸 해보고 해야지. 지워버려야겠다.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 지구단위계 그럼 이제 머릿속에 총정리하는 거예요. 네. 보기 들으라고 했잖아. 뭐 흰자만 보이려고. 네. 자, 여기 지구단위계 가면 옛날에는 평면적 계획밖에 없었어요. 평면적 계획 요거 하나 짜놓고 여기는 초록 색깔은 녹지, 노란 색깔은 주거용지, 사업용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건물 짓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죠. 나는 밑에 있는 기반시설이고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개발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난잡하게 돼 있어서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자는 거야. 일로 묶어. 그래서 토지용 계획하고 입체적 계획을 하나로 묶어서 이 지역을 한꺼번에 같이 짜야 난개발이 덜하더라. 그래서 이 여자애 하는 거 보시면 뭐라고 그러는 것이 글씨 안 보여. 우리 지역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변하게 되는군요. 그래. 이 남자애가 이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이 지역 특성을 다 반영해서 이 도시를 이쁘게 만들어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브 앤 테이크의 뜻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뭐 와야 되는 거죠. 내가 계획 짤 테니까 계획에 맞게끔 지면 행위자는 뭐 해주겠다. 완화해 줄 테니까 내 말 들으라예요. 계획대로만 하면 개발해야 되는 난개발 방지해 줄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우리 아들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인데 제가 싱가포르를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 샤넬 팩이라고 해서 이렇게 C 이렇게 거꾸로 된 거 있죠. 그 검은 색깔 위에 그 써 있는 건데 팩을 그 10개를 사갖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게 또 사기는 되게 아까운데 막상 사기는 되게 아까운데 선물 받으면 되게 좋아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10개를 사고 왔는데 이거 왜 10개나 사오랬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 이름이 명진이거든 원래. 정태기 아니에요. 명진인데 아침에 제가 갈 때마다 등교할 때마다 데려다 주고 제가 이제 왔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거를 드렸어. 교수 선생님들한테. 근데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제 가자 해서 딱 가고 있는데 저쪽에 선생님이 아버님 하면 달려와요. 달려다고 팩 하나 줬다고. 팩 줬다고. 샤넬 팩인가 뭐 줬는데 우리 명진이가 너무 적응력이 좋고 리더십도 강하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막 그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챙겨주니까 챙김을 받는구나. 기브앤 뭐야? 테이크야.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쳐다도 안 받겠죠. 그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 강의하는 사람도 질문하러 올 때 그냥 막 들어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게 나와요. 근데 커피 갖고 오잖아요. 앉으시라고 일단. 커피 먹으면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는데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사람의 행동에 맞춰서 그렇게 되는 거라. 행위자는 뭐 해줄 테니까. 행위자는 뭐 해줄 테니. 완화해 줄 테니. 내 말 들어라.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규제를 받지만 기분이 좋아요.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볼까? 얘가 지금 현재 밑그림 그려놓은 게 건축물 그려놨죠. 이 땅에는 이 건물 넣어 이걸 다 짜놨다고 지구단위에 밑그림 쳐놓은 건데 우리가 보통 신도시를 만들 때요.
뭐 무슨 지구를 지정을 딱 하면서 수요 공급에 관한 계획을 짜야 돼요. 어느 정도의 주거 용지가 필요할 거고 사업 용지가 필요할지 본 다음에 여기저기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로 예정하자. 지정하면서 누구로 정하냐면 사업할 사람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여기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주민들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공람하면서 의견을 듣고 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할게요라고 계획서를 신청해서 지정해 주세요라고 딱 하면 요때 구역 지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 나와야 되죠. 무슨 계획이라고 하냐면 법에서는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시계획이 건축하는 계획이라 여기 안에 뭐 들어있어야겠네? 지구단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여기 항상 들어있어요. 건축계획이 여기. 그래서 요 내용대로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지구단위 계획도 같이 결정이 된 거고 그에 따라 시행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 지역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지구단위 이미 짜 있죠. 건물 질 때 그거에 맞게끔만 줘야 돼 이제. 이렇게 됐어요. 한번 볼까? 여기가 파주 운정 택지개발 사업지구거든요. 근데 여기 초록 색깔이 뭐 같아 느낌상? 녹지로 써라. 여기는 상업으로 써라. 주거용지로 써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나중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층수도 제한해놨어요. 지구단위계에서. 최고 높이 몇 층. 그리고 주거단지인데 다가구 주택을 지어라. 3층까지 지어라. 이거 다 해놨어요. 무슨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래서 신도시 가면 다가구 주택이 다 3층이야. 그래서 혹시 일산에 옛날에 가시면 밑에 1층에 음식점이 있는데 위에 주택 있는 데 있죠. 다 몇 층인지 한번 세보시면 3층일 거야. 그 뭘로 해놨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얼마에, 용적률 뭐에, 무슨 음식점은 들어오고 무슨 음식점 못 들어온다. 이거 다 규제해놨어요. 그리고 무슨 제한이라고 했죠? 아까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다 짜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단위 계획도인데 위 이미지가 여기 요 이미지가 LH에서 안내했던 건데 지구단위 계획도만 봐서는 다 자세하게는 이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요 아파트가 어디 들어들 건지 단독택이 어디 들었을 거고 몇 층이고 최고 층수 얼마고 단독 상업 업무 용지 근린사용 용지가 어디에 있는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이 얼마 건폐율 최고 층수 최저 층수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청사가 들어오니까 청사 주변에 공원 생기죠. 그 주변에 이제 주차장 생기면서 여기가 좀 살기 편하겠네. 그럼 나는 아파트 나중에 분양될 때 여기다 넣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어딜 넣어야 될지. 아이씨, 다 아파트인데 어떻게 해. 여기서 제일 좋은 데 찍어라. 그러면 저는 요 라인. 네, 호수공원 있죠. 여기 바로 나오자마자 호수공원이라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40분 정도 걸려요. 뛰면 한 25분? 그리고 이쪽에 바로 운정 앞에 여기 역세권이에요. 야당역이라고 있어요. 운정역 있고. 상업지역 여기 있으면 시끄러워서 술만 처먹고 시끄러워요. 그냥 벗어나는 대로. 근데 야당역 있고 왼쪽에 여기로 가면 고속도로 바로 타요. 그럼 이쪽에서 제일 좋은 위치는 이 라인이겠네. 여기가 이마트 들어오고 여기 이쪽 라인이 탄현으로 들어가. 그럼 이 땅에서 어디가 제일 좋겠다는 내가 판단하려면 저 도면을 봐야지. 여기가 그래도 나중에 프리미엄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여기다가 어차피 청약 넣었는데 한 번 넣고 당첨되면 끝나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잘 넣어야지. 그럼 여지없이 여기 100대 1, 뭐 20대 1 이렇게 달라질 때 100대 1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50대 1 뭐 이렇게 되고 어디는 100대 1 막 그렇잖아요. 그럼 100대 1 하면 확률이 없죠. 그걸 또 써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확률이 낮은 데로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북불복이도 안 되면 많은 거고 되면 좋은 거다. 그래서 100대 1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한번 볼까? 요게 도면만 봤을 때는 이게 지구단위 계획 도면하고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인데 토지 이용 계획 도면만 봐서는요. 주거용지, 상업용지 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구단위 도면 보면 주거단지인데 3층 이하의 건폐율 얼마, 용지 얼마, 건물의 규모까지 생각이 딱 나요. 이런 건물 들어서겠구나. 그럼 뭘 봐야지 자세히 아는 거네.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이게 방배지구라고 해서 보통 지하철역 세권 주변으로 이렇게 완화되는 겁니다. 빨간 색깔 띠가 된 게 지구단위 선입니다. 이 안에서 이 땅에는 뭐 지어라 다 규제를 해놨다고. 그래서 기존의 용적률 완화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3종 일반 주거를 뭘로 바꿔주네? 준주거. 종상향 됐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용적률이 250인데 허용이 350까지 가고 최대 400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는 올라가냐면 많이 질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여기다가 이런 건물 들어오지 마 해서 이런 시설 하지 마. 이거 다 규제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행위 제한을 받지만 완화는 좀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계획에 맞지 않는 개발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인데 원래는 250인데 2배까지 더 완화해 주겠대요. 용적률에. 이거 무슨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아까 전에 여기 임의적 지정 대상 서울에서는 또 도시에서는 임의적 지정과 뭘로 나누죠? 필수적. 그래서 정택이 아까 몇 살 있었지? 10살하고 30만 이상의 시가와 공원 해제 녹지 주상구 있었죠. 얘는 개발할 땅들 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도시 바깥에서는 아까 무슨 관리지구 하나고 개발진흥지구랑 용도지구 폐지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만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는데 지정되고 나면 뭐 짜라고 그랬나 아까? 계획자랬죠. 그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요거 뭐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 필수적. 정택이 몇 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가와 공원이 뭐 해제. 그 녹지가 주상공 가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문제 하나 풀어봐야지. 국토계획 법령상 지구 단위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그럼 지정 대상은 다 뭐 할 땅들만 지정할 수 있는데 개발할 땅. 그럼 보존할 땅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시범도시 있다. 관광특구 있다. 녹지지역은 오늘 지정 답이죠. 이게 기출문제 이게. 근데 녹지가 주거로 바뀐다 그러면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녹지만 써 있으면 안 되죠.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지문이 길어지니까 뭐 이러잖아.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닌 거 찾으랬죠. 지정할 수 있는 거는 개발할 땅, 개발 못하게 할 땅은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도시지역 내 주거 상호 업무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하려면 뭐 해야 되지? 개발. 지정할 수 있다. 아닌 지역이 아니죠. 예.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뭐 할 땅이죠? 개발할 땅. 지정할 수 있다. 개발의 밀도가 높아서 여기는 관리를 하려고 개발을 못하게 할 땅이에요. 그럼 얘는 지정하면은 난리 나겠네. 그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지정할 수 없다. 답 3번. 그리고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아까 유휴지, 휴경지 했었죠. 놀리는 땅이죠, 이거. 놀리는 땅을 효율적으로 뭐 하는데요, 이거. 교정군사, 이거 용산이죠. 이거 이전 재배치하면 분명히 집중적 개발이 정비가 필요하니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안에 체계적 계획적 관리 개발이 필요하다. 지정할 수 있다. 못하는 거 몇 번? 3번 되는 거예요. 개념 알면 문제 푸는데 쉬운데 이해가 안 되면 단어만 외우고 있어요. 그저 따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지구 단위계이고 뒤로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이제 제 7장이 무슨 허가라고 나와요? 이제는 계획은 끝난 거고 계획에 맞춰서 이용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드시고 제가 문제 하나 풀어보고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